ESG 발표를 맡게 된 남은찬 성진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ESG의 필요성, ESG의 가치 도입, ESG 실천하기, 요약 및 결론이 있겠습니다. 앞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먼저 ESG란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에 대한 키워드는 친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등이 있고 S는 사회적 책임, 노동환경 개선, 복지 수준이 있고 G는 투명 경영, 법과 윤리 준수, 올바른 조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ESG의 성장으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ESG에 대한 언급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천은 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코로나로 인한 의료용 일회용품이나 재활용 쓰레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해 우리 사회는 타격을 받게 되었고 코로나 이후 여파로 ESG에 대한 실천이 가속화되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ESG의 필요성에는 생태계 보존과 생물의 다양성, 유지, 기후 안정화 및 온실가스 감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SG 가치 도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 ESG 실천에 노력한 것은 우리 사회 주체 중에 국가뿐이었는데요. 하지만 ESG의 필요성에서 언급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 ESG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기업도 ESG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기업의 ESG 실천 경영으로 개인들도 ESG 실천에 동참하며 사회 전반의 ESG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ESG 가치 도입의 사례로는 전북 지역의 대학교들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북 지역의 ESG 가치 도입을 통해 ESG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전북 지역은 캠퍼스 내 나무 심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전북 지역의 ESG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생각한 캠퍼스 내 ESG 실천 방안입니다. 캠퍼스 내 ESG 실천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실천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 재활용, 친환경 에너지, 쓰레기 방지, 외부 협력을 저희가 생각한 실천 방안의 키워드로 뽑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본 첫 번째 실천 방안은 태양광 패널 설치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화석 에너지에 비해 무궁무진하며 공해 물질 배출 없이 태양 전지를 통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며 시공이 간편하고 무인 운영 관리가 가능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학교 내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하다는 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유지 보수 비용이 적고 전기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절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초기 설치 비용이 높고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 날씨와 시간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 저장 방법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캠퍼스 내 태양광 도입 사례로는 건국대를 들 수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해 연간 약 5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생각한 실천 방안은 플라스틱 방앗간입니다. 매년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3억 5천만 톤으로 이 중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단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여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토양으로 매립되어 토양오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만일 재활용이 된다고 해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ESG 실천
방안으로 카페에서 텀블러를 활용해 카페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양해 줄여보고자 생각했고, 다음으로 생각한 실천 방안이 플라스틱 방앗간입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플라스틱 방앗간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모아 빻고 가공하는 곳으로, 플라스틱 방앗간을 통해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감소하고 단순 재활용이 아닌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들어 업사이클링 제품 또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의 작업 과정은 작은 플라스틱을 재활용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을 사람들에게 수집해서 재질별로 분류하고 세척한 후 세척된 플라스틱을 분쇄하고 분쇄한 플라스틱을 가열해 녹이고 플라스틱을 성형한 후 새로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합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의 효과로는 플라스틱을 성형해 새로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업사이클링 제품의 활용도가 증가하게 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감소하여 작은 플라스틱의 수집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내에 작은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통을 설치해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플라스틱 방앗간으로 보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유학 및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가 발표를 준비하며 내린 결론은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는 대학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며 ESG 실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ESG의 가치가 부상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재활용을 실천해 학교 위상을 제고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ESG 가치 도입에 대한 실제적 고민을 해보며 대학생으로서 ESG에 관련해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건양대학교 캠퍼스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